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재훈이고요.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주요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부터 볼 건데 fx가 이차함수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루트 3의 fn제곱의 4제곱근 중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9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4제곱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4제곱 방정식을 세워서 그놈의 근을 관찰하겠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x 4제곱은 루트 3의 fn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잡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식을 살짝 정리해보면 3의 2분의 f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결국 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관찰하겠다 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죠. 근데 이게 짝수제곱에 대한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 근이라고 하는 게 양수인거 하나 음수인거 하나가 각각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럼 x값을 꺼낼 때는 우리가 이 지수에서 4를 그대로 나누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3의 8분의 fn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 꺼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짝수제곱이니까 똑같은 숫자에 대해서 마이너스도 하나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8분의 fn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해서 두 개가 나오는 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건 얘네 둘에 대한 곱이 마이너스 9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곱하면서 얘기를 해야겠죠. 3의 8분의 fn과 그 다음 곱하기 마이너스 3에다가 8분의 fn이다. 자,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밑이 현재 3으로 공통되어 있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하나 꺼내놓고 3에 8분의 fn과 8분의 fn을 더하니까 나오는 것은 4분의 fn이다. 근데 얘네들을 곱해서 문제에서 알려주고 있는 게 곱한 게 마이너스 9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다 정도로 쓸 수가 있겠죠.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식은 4분의 fn이 2가 되면 될 것이기 때문에 fn은 8이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이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fx라고 한 거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식의 형태를 알고 있다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면서 관찰을 했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고 대칭축이 2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는팔의 지금 현재 자연수, 는팔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이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우리가 는팔을 그었을 때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게 그냥 fx 는팔이다가 아니라 이 fn은 8이다의 구조에서 얘가 자연수란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이 는파를 그어서 만나는 요 두 개가 지금 현재 자연수 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반드시 하나는 2보다 작고 하나는 2보다 큰 구조에서 얘가 둘 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는 반드시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럼 그거를 다시 2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서 요 놈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자연수 n이라는 조건 때문에 1이라고 하는 값이 특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식을 잡아보면 f1이라고 하는 얘가 8이라고 나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서 식을 꺼내면 k-1이죠. 그리고 얘가 8이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나오는 k의 값은 9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문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4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부터 방정식,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실근을 관찰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이 이차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냥 fx는 8이다 라고 하면 사실 이 문제가 좀 얘기가 이상해지는데, fn은 8이다. 근데 n이 자연수고 이 대칭축이 2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1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의 이 교점을 가지고 A, B라고 잡아놨고, 거기에서부터 H라는 점과 C라는 점까지 잡아놨는데, 자, 문제에서 묻는 걸 보면은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AH-HC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 나와 있는 선분의 길이들을 전부 다 뭘로 표현하자? t로 표현하자 라고 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리미트에 대한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점들을 관찰할 때 첫 번째로 A와 H, C라고 하는 점들은 전부 다 Y좌표가 같다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선분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X 좌표들만 잘 잡아놓으면 거기에서부터 길이를 잡을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 두 번째, A와 H, C라고 하는 점들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사실 H하고 C라고 하는 점은 A와 B로부터 튀어나오는 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B에서부터 수설발 내려서 H고 A에서부터 이렇게 이 상수함수로 쭉 그어서 나오는 점이 C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첫 번째로 A와 B에 대한 점을 관찰해야지만 C와 H에 대한 점도 관찰할 수 있겠다 정도의 순서를 잡아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나는 뭘 볼 거냐? A와 B라고 하는 두 점에 대해서 관찰할 거고, 이 A와 B라고 하는 점은 결국 이차함수와 직선의 교점이라는 거 되겠죠. 자, 식을 잡습니다. x제곱 이꼴 x 더하기 t다. 자, 결국 여기에서 교점이 되는 건데, 그러면 넘겨놓고 식을 정리해보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자, 얘가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인수분해가 되진 않았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알파, 베타라고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 알파 베타가 결국 A점과 B점의 X좌표가 되는 것이고, 표현을 해보면, 자, 요만큼 해가지고 얘가 알파다. 그 다음에 요만큼 해서 얘가 베타다 라고 해놓으면 사실 이거 H의 X좌표와 A의 X좌표 잡아놨고, 그 다음에 이거 C의 X좌표까지도 잡을 수가 있는 게 현재 이차함수에 대해서 대칭으로 관찰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왜냐면 이 A에서부터 지금 상수함수로 쭉 그어놨다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차함수 대칭축 Y축인데 이 Y축에 대해서 A와 C가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C의 X좌표는 현재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자, 그래서 X좌표를 이렇게 전부 다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AH의 길이와 그 다음 CH의 길이를 전부 다 뭘로 구할 수가 있어? 알파하고 베타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AH라고 했을 때는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될 거고, 그 다음 HC라고 했을 땐 베타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뺐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값은 알파 더하기 베타입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값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를 뺄 거야. 되겠죠? 그래서 빼서 나오는 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알파가 죽어버리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베타에서 베타를 뺐으니까 남는 값이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군요. 자, 결국은 나는 여기 분자에 올라가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베타다 라고 구했는데, 베타라고 한 것을 구해야지만 될 거고요. 베타라고 한 것을 구하는 것은 근해 공식을 통해서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베타를 찾자라고 했을 때, 자, 근해 공식을 쓰는 거죠. 그러면 2분의, 자, 마이너스 b니까 1에다가 더하기 빼기 루트. 자, 가운데 거 b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4t다까지 잡을 수가 있을 건데, 다만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고 나온 건 결국 더 큰 얘,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라고 한 얘가 알파가 됐을 것이고, 그럼 베타라고 한 것은 사실 마이너스 루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루트의 요놈이다 라고 하는 게 베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2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분자에 올라갈 숫자를 정리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극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극한 이렇게 한번 바로 정리를 해볼게. 리미트 t가 0 플러스에 대해서, 자, 지금 현재 내가 t라고 한 거 분모에다 깔아놓고 나서 분자에다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2베타여야 된다는 거 되겠죠. 마이너스 2베타니까 2를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곱해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루트 1 더하기 4t에서 마이너스 1이다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극한에 대한 계산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유리화를 통해서 식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리미트 t가 0 플러스에 대해서, 자, 분자 같은 경우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처리했을 때 남는 것은 4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에는 t가 하나 남아있으면서 루트의 1 더하기 4t와 그 다음 더하기 1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약분을 통해서 계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t끼리 약분을 했고 t에다가 0을 대입하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나오는 답은 2분의 4, 즉 다시 말해서 2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AH와 CH라고 하는 게 전부 다 Y좌표가 같기 때문에 X좌표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으며, 그 X좌표에 대한 얘기는 결국 시작 자체가 A, B로부터 전부 다 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잡는 순서를 봤을 때 결국은 A와 B에 대한 얘기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실 번호 때에 비해선 상당히 타이트하게 느껴졌던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거 보면 반원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길이와 길이 그리고 각까지 주어져 있는 상황,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AC의 길이와 그리고 CD의 길이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구할 건데,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이 선분의 길이라고 한 것은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서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AC가 껴있는 삼각형 그리고 CD가 껴있는 삼각형을 볼 건데, 다만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이 CD가 껴있는 삼각형이 CED에서 요놈의 각이 4분의 파이라고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두 변과 끼인 각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CD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CD부터 구해 놓겠습니다. 자, CD의 제곱이다 라고 했을 때 얘가 4의 제곱 그리고 3루트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4배의 3루트 2에다가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계산했을 때 나오는 값은 10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CD의 값은 루트 10이라고 찾아낸 거고, 사실 얘가 루트 10이다 라고 나온 건데,
다만 나는 얘를 루트 10까지에서 구해내면서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은 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CED라고 하는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깔끔하게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각에 대한 얘기를 하든 길이에 대한 얘기를 하든 전부 다 알고 있다라고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나는 AC에 대한 길이를 구한 게 두 번째 얘기가 될 건데, 사실 나는 근데 첫 번째 이 CD의 길이를 구하면서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었던 게, 이 반원이라고 하는 요소가 이제 무시할 만한 요소는 아니잖아. 굉장히 중요할 건데, 다만 CD를 구하는 데 있어서 반원에 대한 요소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AC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삼각형을 관찰할 건데, 이 삼각형이 나오는 게 두 가지란 말이지. ACE를 관찰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ACD를 관찰해도 괜찮거든. 실제로 이 문제는 ACE를 통해서도 문제를 구할 수가 있는데, 다만 내가 문제를 풀면서 생각했던 것은 반원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반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ACD로 가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자, 그래서 나는 AC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삼각형을 기준으로 잡을 건데, 그 삼각형을 ACD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ACD라고 하는 삼각형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사인 법칙을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도 든단 말이지. 근데 AC라고 하는 길이와 마주보고 있는 각이 사실은 이 각이고요.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정보를 꺼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 각 자체가 또 연두색 삼각형의 한 각이라는 거 되겠지? 나 연두색 삼각형 다 알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에 대한 정보를 오히려 삼각형 CED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나는 삼각형 CED에서, 물론 이제 코사인 법칙 써도 되겠지만 사인 법칙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서 사인 법칙 썼던 것 같습니다. 사인 4분의 파이분의 루트 10이다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사인 알파분의, 자, 알파와 마주고 보고 있는 변의 길이는 4라는 거 되겠죠? 4다 라고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에서 사인 알파만 왼쪽으로 보내고 나머지 숫자들을 전부 다 오른쪽으로 보내서 사인 알파부터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 생략하겠고요. 사인 알파로 나오는 값은 루트 5분의 2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꺼낸 게 두 번째. 그러면 나는 사인 알파 왜 꺼냈냐라고 했을 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CD에 대해서 삼각형 사인 법칙 쓰고 싶었죠. 그래서 AC를 관찰하고 싶었단 말이지. 자, 세 번째, 나는 삼각형 ACD에서 사인 법칙 쓰겠고, 그러면 사인 알파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가 현재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한다 치면 이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AC라고 하는 길이가 뭡니까? 자, 사인 알파 오른쪽으로 곱했더니 나오는 값이 루트 5분의 4R이다 라고 해서 표현이 되는 거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AC를 구하기 위해선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네 번째가 중요한데, 결국은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이라고 하는 것도 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관찰을 할 거거든. 근데 이 삼각형을 어디에서 꺼내야 될 거냐? 자, 여기에서 뭘 관찰할 거냐? 문제에서 결국은 주어진 길이 3루트 2고요. 주어진 길이 4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각은 4분의 3파이야. 그 다음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 R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길이와 알고 있는 각, 그리고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삼각형을 찾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OCD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삼각형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내가 말하는 이 조건들에 가장 부합하는 삼각형 누구냐라고 했을 때 OED입니다. 자, OED라고 하는 삼각형을 관찰해보면 일단 3루트 2라고 하는 길이 사용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R이라고 잡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4라고 하는 길이를 사용하면 전체 반지름 R에서 4를 빼서 여기를 R-4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나는 여기에 각도 뭐야? 막국 지각으로서 3분의 2파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문제에서 주고 있는 조건들을 전부 다 활용을 해서 나오는 이 삼각형이 이 보라색 삼각형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나는 R에 대한 관계식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네 번째, 보라색 삼각형 OED가 여기가 5고 여기가 2입니다. 자, 삼각형 OED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R의 제곱이, 자, R-4하고 3루트 2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R-4의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R-4의 3루트 2에다가, 자, 끼인 각은 4분의 3파이다 보니까 코사인의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죠. 플러스로 하면서 루트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사실 이게 R에 대한 2차 방정식일 것 같지만 여기 나와 있는 R제곱과 여기 나와 있는 R제곱이 그대로 죽어버리면서 사실 R에 대한 1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이걸 풀었을 때 나오는 값은 R이 5라고 나올 거고요. 계산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R이 5라고 나온 순간 사실 얘기가 다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다 대입하면 될 거니까. 자, 나오는 값이 루트 5분의 4에다가 5를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면 4루트 5라고 나올 것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AC라고 나왔는데 그럼 CD와 곱하면 될 거니까 4루트 5와, 그리고 CD는 루트 10이었죠. 루트 10까지 곱해서 뭐 따지자면 4루트 50이 되는 건데, 얘 5루트 2니까 넘어왔을 때 20 루트 2다까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문제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3분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삼각형의 변의 길이로 이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삼각형을 관찰하는 문제가 되는 건데, 다음에 이 삼각형 관찰하는 게 그냥 막자로 삼각형을 막 꺼내기 시작하면 그만큼 또 복잡해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나는 뭐 할 거냐? 아는 각을 관찰할 거고요. 아는 각, 그리고 아는 길이. 자, 아는 각과 길이를 통해서 뭘 관찰할 거야? 삼각형을 관찰하겠다 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도형 문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삼각형을 잡아 나가고 있는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은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3참수 fx 그리고 인테그랄로 정의된 함수 gx, gt까지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기억년 디귿 문제니까 일단 한번 쭉 다 훑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이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상황 설정이 뭔가 들어간다라는 뜻이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gt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결국은 얘기하고 있는 게 g0 그리고 g-1 두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는 g0하고 g-1을 미리 좀 써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g0이라고 했을 땐 t에다가 0을 대입할 거고 나오는 값은 0부터 1까지의 fx dx, 그 다음 마이너스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까지 나오는 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g-1이라고 했을 때는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x dx,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꺼내놓고 나서 그 다음 기억부터 한번 개별적으로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기억에서는 G0이 0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얘가 0이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얘네들이 같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얘네들이 같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얘가 절대값 fx가 그대로 fx로 풀렸다는 뜻이겠고, 그러면 지금 주어진 구간 0부터 1까지의 구간에서 fx가 어떻다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fx가 0 이상이어야지 얘가 그대로 풀릴 것이며, 그래야지 얘랑 같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게 3참수 fx에 대해서 얘가 0부터 1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3참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죠. 0,0과 1,0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봤을 때 0하고 1 사이에 얘가 어쨌든 양수 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그려지는 개형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려지거나, 두 번째, 얘가 중근을 갖는 형태도 괜찮은데 사실은 0,0 그리고 1,0이 있었을 때 이런 식으로 중근을 갖는 형태 또한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개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탈락이고요. 이 두 가지 개형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지금 관찰하고 싶은 게 g-1이 0보다 크냐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싶어. 다시 0보다 작냐라고 하는 것을 관찰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0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호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절대값 fx 자체가 사실 양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 이 첫 번째 개형에서 보든 아니면 두 번째 개형에서 보든 어찌됐든 간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해서 fx는 지금 현재 x축 밑으로 박혀 있다는 거 되겠죠. 얘가 음수값이다 보니까 당연히 적분을 해도 음수값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거는 두 번째 그림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는 반드시 음수입니다. 그럼 이 구조를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억은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그 다음 니은으로 넘어와서 g-1이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럼 g-1이 0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얘를 다시 0보다 크다라고 한번 바꿔놓고 얘기를 해보자.
자, 역시나 0하고 비교를 하는 것은 나는 부호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생각하겠고요. 얘가 역시나 여전히 양수죠. 절대값 fx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양수인데 무언가에서 양수를 뺐더니 양수다라고 한 것은 얘가 더 큰 양수여야 된다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그냥 플러스도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표현해볼게.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값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양수여야 된다는 거 되겠지.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을 마찬가지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3차함수가 어떻게 생겨야 될 거냐. 자, 근데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와 0부터 1까지에 대한 값을 비교를 했을 때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양수는 양수여야 되는데 일단 이 3참수가 0,0과 1,0을 지나거든. 자, 그래서 얘가 양수라고 한 것은 이런 식으로 양수로 올라왔다가 음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되겠죠. 다만 나는 지금 비교를 하는 게 결국은 요놈의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넓이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니까 넓이니까 넓이에서 넓이를 뺐을 때 0보다 크냐고 묻는 것은 결국 누가 더 크냐 넓이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기준을 하나 명확히 정해 놓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 넓이와 넓이를 비교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여기가 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가 완벽하게 같다라는 거 되겠지. 근데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넓이가 같은 상황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먹고 있는 넓이가 더 컸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3차함수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려야지 이 한 칸짜리 넓이가 더 커질 거냐라고 했을 때 얘가 0부터 1이라고 하는 간격보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한 이쯤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K라고 했을 때 K가 이 한 칸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구간을 갖게 되면 그러면 넓이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3차함수 같은 경우는 이 간격을 비교했을 때 간격이 같으면 그러면 넓이가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간격이 오히려 더 벌어졌다라고 했을 때 먹고 있는 넓이가 설사 똑같이 한 칸끼리 비교한다 하더라도 더 커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바로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K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 1보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한 것은 정확히 이 구간이 같아지는 지점이죠.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점보다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FK는 0을 만족하는 그런 K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쪽에서 생겨야 된다. 이기 때문에 니은 또한 괜찮은 거죠. 그래서 니은까지 괜찮고 그 다음 디귿을 봤을 때 이 문제는 사실 디귿에서 결이 살짝 달라지는데 왜냐면 G-1이랑 1이랑 비교를 했단 말이지. 그럼 얘가 이번에는 다시 1이 됐다 이 말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전부 다 0이랑 비교를 하고 있었거든. 기억에선 는 0이었고요. 니은에서는 0보다 크다 뭐 이런 표현을 했었고 근데 디귿에서는 1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넓이와 넓이를 비교했으니까 이 그림에서 바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넓이를 A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을 지금 내가 A라고 표현한 거지. 그러면 사실 A를 뺐을 때도 1보다 크려면 A가 넘어갔을 때 이거 A 더하기 1보다도 커야 된다는 거 되겠지. 누가? 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적분값이. 그러니까 지금 따지자면 이게 A 더하기 1이라고 써놨을 때 이게 A 더하기 1보다도 더 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부호에 대한 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부 다 부호에 대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이건 진짜 실측값 A 더하기 1이라는 값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프 가지고 얘기가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라 1이랑 비교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 그래프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제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다만 fx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볼 수가 있는 게 이미 0,0과 1,0이 잡혀 있기 때문에 x에 x-1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k라고 하나 더 잡아놨으니까 x-k까지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는 g-1이 1보다 크다를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을 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fx dx 그 다음에 이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범위에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 되겠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지면서 더하기에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놓고 나서 얘가 1보다 크다를 관찰할 건데 다만 얘가 fx라는 함수가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합쳐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풀고 있는 건 전부 다 g-1을 풀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해서 fx dx가 될 거니까 그대로 나는 갖다 박아버리면 x-1에 x-k가 얘가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걸어놓은 전제 조건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고요. 그럼 이거는 나는 직접 식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나는 여기에서 약간 숨통이 트였던 건 뭐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보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차는 다 죽일 수 있겠다. 기함수에 대한 적분이죠 지금. 그래서 얘를 실제로 전개를 하면서 관찰을 했을 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x 세제곱과 그 다음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고 마이너스의 k 더하기 1x제곱 그 다음 더하기 kx까지 나오는데, 자, 요놈에 대한 계산을 직접 해서 나는 1이랑 비교를 하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x세제곱과 kx는 날아간다 라고 한 게 그나마 다행스러운 요소지. 그래서 얘는 그나마 또 우함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2배의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k 더하기 1 x제곱이라고 풀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이거 적분한 다음에 1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k 더하기 1이다 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문제에선 얘가 1보다 크다라고 전제를 걸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서 다시 이 1을 넘기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는 k에 대한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문제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점이고요. 그랬을 때 문제에서 실제로 묻는 것은 G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나는 이 G0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될 것이고, G0이라고 한 거 다시 한번 써봤을 때, 자, 0부터 1까지에 대해서 fx dx에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x dx를 뺄 건데, 다만 지금 현재 내가 그려놓은 형태에서 얘 음수로 풀린다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달고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거 플러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2배의 0부터 1까지 fx dx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때, 그러면 이것 역시도 나는 이거 직접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나는 k에 대한 범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진짜 내가 인테그랄 하면서 보겠다 이 말이지. 자,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요 전개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x제곱 그리고 더하기 kx dx까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놨을 때 이거 전부 다 전개하면서 계산하겠고요. 그러면 2배에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k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k다. 요 정도까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식을 쭉 다 정리를 해 놓을 수가 있는데, 다만 나는 지금 현재 k에 대한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범위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식을 조금 생략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나오는 식이 마이너스 6분의 1에다가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k까지 해서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k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5를 대입하면서 이게 이거보다 작다라고 처리를 했을 때 나오는 결론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디귿 또한 괜찮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약간 독특하다고 느끼는 게, 일단 첫 번째로 G0하고 G-1에 대해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건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억하고 니은까지의 결과 디귿에서 결이 살짝 달라진다라고 한 게 나름 특징인데, 기억하고 디귿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0이랑 비교한단 말이야. 는 0.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귿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1이라는 숫자를 가져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필연성을 느끼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14번은 정리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열 문제인데 첫 번째로 가조건에서 A4K가 아래 K제곱이다 라고 한 거 주어져 있고, 나조건에선 점화식이 주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항을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항을 구한다든가, 아니면 그 항으로부터 앞에 있는 항을 오히려 구한다든가, 요 정도의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항을 하나 알고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넘어갈 수가 있는 거지, 항을 모르고 있으면 뭐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건데, 시작 지점이라고 하는 게 A4 또는 A8 이런 식으로 A의 4의 배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문제에서 알려준 유일한 항 얘네들이야. 그래서 나는 A4부터 출발해서 관찰을 하겠다라고 한 게 첫 번째 방향입니다. 근데 A4가 R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을 뿐더러 사실 A8도 알고 있다는 거 되겠죠. A8은 현재 R의 제곱일 거고, A12, A16까지 해서 얘네들의 숫자를 알고 있으니까 일단 이 정도로 꺼내볼 건데, 나는 그러면 A4부터 출발해서 이 점화식을 알고 있으니까 A4로부터 A5로 건너갈 수 있겠고, A5로부터 A6, A7, A8까지 해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다만 나는 이 과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연두색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행위를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 자, 그러면 R부터 출발해서 A5로 건너간다 라고 했을 때,
자, 문제에서 R에 대한 범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숫자 기껏해야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숫자고요. 그럼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나는 연두색의 행위, 즉 다시 말해서 더하기 3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R 더하기 3이 나오겠다. 자, 여기까지가 A5고 그 다음 나는 A6도 구하고 싶은데 R 더하기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여전히 관찰을 했을 때 R이라는 숫자가 1보다는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3을 더해봤자 사실 4보다 작거든요. 그럼 4보다 작다라고 한 것은 결국 절대값이 5보다 작을 것이기 때문에 연두색 행위를 한번 다시 해야겠지. 자, 그래서 나오는 값은 R 더하기 6입니다. 자, 그 다음 H7을 꺼낸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 R 더하기 6인데 R이라고 하는 숫자가 아무리 작아봤자 마이너스 1보다는 크죠. 마이너스 1보다 큰 숫자에다가 6을 더해놨으니까 얘는 5보다는 큰 숫자가 될 거고요. 5보다 큰 숫자니까 현재 아래 거에 행위를 해야 될 거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R 더하기 6이다가 될 거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7이 될 건데 자, 최종적으로 나는 A8까지를 꺼내고 싶은 거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숫자에 대한 범위를 체크해 봐야 될 건데 R이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사실 R 더하기 6이라고 했을 땐 5부터 7까지의 숫자가 될 거고요. 5부터 7까지의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2분의 7의 숫자. 그러니까 절대값이 5보다 작다라는 거 되겠죠. 나는 여기에다가 더하기 3의 행위를 해서 마지막 8번째 함까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나는 관계식을 잡을 수가 있을 건데 자, R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자, 이거 그대로 정리하면서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R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에다가 뭐까지 했다는 거야? 더하기 3까지 했더니 걔가 R제곱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관계식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R이 같다 라고 해서 식이 정리가 될 건데 다만 문제에서 R이 0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R로 약분해도 괜찮죠. R로 약분했을 때 R의 값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R의 값은 현재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래서 아래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온 순간 사실 네 번째 항부터 여덟 번째 항까지의 숫자가 그대로 떨어졌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일단 그대로 나왔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을 쭉 관찰을 했을 때 이거 100칸까지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관찰해야 되거든. 다만 나는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게 설마 100칸까지를 직접 다 시키겠냐라는 거야. 어느 정도 규칙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현재 나는 A4부터 A8까지를 관찰했으니까 상황을 하나만 더 꺼내볼게. A8부터 A12까지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8이라고 했을 때 물론 내가 숫자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긴 하지만 그대로 R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 현재 R제곱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내가 A9를 꺼내자라고 했을 때 R제곱이라고 한 것은 1보다 여전히 작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연두색의 행위를 해야 될 것이고 R제곱 더하기 3이죠. 자, R제곱 더하기 3을 해봤자 사실은 절대값이 5보다 클 수는 없을 거야. 5보다 작은 숫자고요. 여전히 나는 초록색의 행위를 해서 R제곱 더하기 6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는 이거 하면서 어떤 거랑 좀 비교가 됐었던 것 같냐면 위에 있는 식과 지금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되겠죠. R로부터 출발해서 가든 R제곱으로부터 출발해서 가든 사실 숫자 자체가 R과 R제곱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는 행위가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한 것 정도는 인지가 됐던 것 같아. 그러면 A11에 대해서 봤을 때 이번에는 R제곱 더하기 6이라는 숫자가 절대값이 5보다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2분의 1배를 해야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에 R제곱 더하기 6이다 라고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A12가 될 거고 A12는 당연히 R의 세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여기에서 플러스 3을 하겠습니다. 되겠죠? 이 정도의 흐름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게 절대값의 크기가 5보다 큰 항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첫 번째에서 관찰해보면 내가 5항부터 8항까지를 잘라서 얘기를 했을 때 여기에서 절대값이 5보다 커지는 항은 A6밖에 없죠. 그래서 얘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9항부터 마찬가지로 12항까지를 4칸으로 잘라서 관찰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절대값이 5보다 커지는 항 10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다 연두색의 행위를 하는 거거든. 근데 얘만 파란색의 행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부 다 5보다 작은데 얘만 5보다 큰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겠고 그러면 여기 R 세제곱부터 다시 출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A12의 R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R 세제곱부터 나오는 숫자가 사실 숫자가 전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행위가 전부 다 같을 거라는 뜻입니다. 더하기 3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역시나 이 A14가 되겠죠.
A14라고 하는 지점에서 역시나 절대값이 5보다 커질 거고 나머지는 5보다 작을 거야. 그래서 이 정도의 행위가 반복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백항까지에 대한 상황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두 번째 과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실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 A1까지 구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A4까지 구해놨는데 여기에서부터 오히려 역추론을 해서 A3, A2, A1까지를 관찰하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A4부터 출발해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건데 여기서부터 나는 A3도 꺼내고 싶고 A2도 꺼내고 싶고 결론적으로 A1까지 꺼내고 싶다는 거 되겠죠. 근데 이 과정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그냥 정방향으로 올라가는 이 방향이었다면 얘는 지금 역방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점화식을 살짝 정리해 놓고 가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AN 플러스 1을 꺼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오히려 그 앞에 있는 항 AN을 꺼내는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AN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AN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넘기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마이너스 2에 AN 플러스 1이라는 거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은 똑같아. 절대값 AN이 5보다 작을 때고요. 그 다음 절대값 A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요. 자, 마찬가지로 나는 편의를 위해서 얘를 연두색의 행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파란색의 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A4부터 출발해서 거슬러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마이너스 3을 하시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2배를 하시든가 해서 그 앞에 있는 항을 꺼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3을 하면 나오는 숫자가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배를 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다시 플러스 1이라는 숫자를 꺼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의 결론을 만들 수가 있는데 다만 나는 나온 결과가 자, 연두색으로 나온 결과가 절대값이 5보다 작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온 결과가 절대값이 5보다 크다. 라는 상황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5보다 작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고요. 얘는 절대값이 5보다 작으니까 괜찮은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다시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죠. 연두색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3이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하면 마이너스 2배를 할 거니까 나오는 숫자가 7이죠. 근데 얘 절대값이 5보다 크고요. 얘도 절대값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두색이 탈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A2까지 해서 일단 7이라고 결정이 돼버렸고 그 다음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3을 하면 4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배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얘는 둘 다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 근데 맨 처음에 조건을 A1이 음수다라고 조건을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 4라는 숫자는 탈락이 됐을 거고 남는 숫자는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얘가 일단은 내가 찾고 있는 A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내가 관찰한 것은 절대값의 AM이 5보다 큰 얘가 과연 몇 마리냐, 100항까지 해서 몇 마리냐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A1부터 A4까지를 관찰해보면 A1이 일단 들어가 있죠. 얘 마이너스 14니까 그 다음 A2도 7이니까 어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5항부터 8항, 그 다음에 9항부터 12항까지 해서는 이거 전부 다 한 개씩만 딱딱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기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4칸을 주기로 해서 25개의 주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되겠죠. 근데 이 25개의 주기를 봤을 때 전부 다 한 개씩이 들어갈 거란 말이지. 절대값이 5보다 큰 얘가 딱 한 마리씩 딱딱 들어갈 건데 다만 첫 번째 주기에서만 2마리가 들어갔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25개의 주기에 대해서 첫 번째 주기만 한 개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25 플러스 1이다 라고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찾고 있는 절대값이 5보다 큰 얘는 총 26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해서 P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A1 더하기 P가 되겠고 A1의 값은 마이너스 14이며 P의 값이 26이기 때문에 나오는 답은 12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점화식으로 푸는 전형적인 수열 문제가 될 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집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문제에서 알고 있는 게 지금 A4항이라는 거 되겠죠. 그리고 A8항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라고 하는 요 관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을 꺼내든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항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A4부터 출발해서 알고 있는 A8까지에 간다 라고 하는 요 행위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fx하고 g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라고 했고 그 다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한 것을 일단 눈으로 확인해야지 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지만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한 게 첫 번째 흐름이 될 거야. 자, f'x부터 구해야겠죠. f'x라고 했을 때 3x제곱에 더하기 2x-1까지 나오고 자, 인수분해가 되는데 3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가 극대와 극소를 갖는 지점이 나왔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정도로 그리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극소를 갖는 여기가 3분의 1이다. 까지 만들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 K가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 직선을 그릴 때 있어서 Y절편이 음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Y축을 그렸을 때 한 요쯤에 Y축을 잡아 놓을 수가 있겠고 근데 얘가 지금 0,0을 지나는 원점을 지나는 함수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의 좌표가 원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gx를 그릴 때 절편이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쪽에다가 k를 찍으면서 그 다음에 V자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여기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가 2개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자, 왼쪽으로 그리면 이거 반드시 여기에서 한 개 만날 수밖에 없을 거거든. 그래서 당연히 오른쪽에다 그렸을 때도 한 개가 추가가 돼야 될 거고 그래서 나오는 상황 접선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접선의 상황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둘러싸인 부분이라고 한 게 결국은 요만큼에서 보이게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접점 T를 구하자라고 한 게 나의 첫 번째 얘기가 되어야 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자, T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자, T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것은 F'T가 4다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F'T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그대로 T를 대입하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3T제곱 마이너스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이 4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넘겨서 정리를 하면 3T제곱에 더하기 2T 마이너스 5가 0이고요. 자, 여기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1과 3 그리고 1과 5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 되겠지. 그래서 t의 값이 나오는 게 1과 마이너스 3분의 5라고 나오는데 다만 내가 관찰하고 있는 t의 값은 양수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t의 값 1입니다.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가 현재 x좌표가 1이라는 거 찾았기 때문에 얘가 현재 1이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요 1, 대입을 해서 나오는 게 1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1,1이라는 점이 내가 찾고 있는 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를 다시 gx에다가 대입했을 때 우리가 이 k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결국은 gx에 대해서 이 파란색 함수가 gx니까 g1이 1이다 라고 나온 거고요. g1이라고 한 것을 관찰했을 때 얘가 4 더하기 k인데 이 4 더하기 k라는 값이 1이어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값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k가 마이너스 3이라고 구했을 때 우리는 왼쪽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짜리이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이 두 번째 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는 게 현재 y축의 왼쪽에서의 gx에 대한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현재 다시 fx와 만나는 점을 관찰하고 싶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랑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다. 3차 함수와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을 구하겠다 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죠. 전부 다 넘겨놓고 얘기를 했을 때 x 세제곱에다가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더하기 3x 더하기 3이다. 자, 여기까지 나오고요. 이 3차 방정식에 대해서는 조립제법을 우리가 써봐야겠으나 나오는 값은 x가 하나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는 게 사실 내가 그림에다가 조금 일부러 잘 표현해 놓은 건데 마이너스 1에서 지금 이 극대에서 정확히 이 직선과 다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기까지 해서 상황을 전부 다 꺼내놨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만 하면 되겠어? 둘러싸인 부분이 정확히 나왔거든요. 요만큼의 이 넓이를 구하겠다 라고 한 게 문제의 목적이고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함수를 두 가지로 쪼개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각각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면서 마지막 문제에서 구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한 상황은 위의 함수는 현재 3차 함수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다 라는 함수가 되겠고 여기에서 빼고 있는 직선은 마이너스 4x의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빼기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 두 번째
0부터 1까지에 대한 상황도 관찰할 건데 0부터 1까지에서 역시나 3차함수에서 직선을 빼겠죠. 그래서 나오는 상황이 x세제곱에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빼기에 4x 마이너스 3이다 정도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나는 여기에서 관찰이 됐던 게 사실은 이거 그냥 별 생각 없이 전부 다 계산을 해도 괜찮겠으나 여기에서 함수가 거의 대부분이 같거든.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요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플러스 3 될 거고 얘도 따지자면 플러스 3 될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함수가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같은 함수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구간을 뭉쳐놔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 연두색 함수에 대해서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로 바꿔놓고 나서 연두색 함수를 그대로 쓰겠죠. x세제곱에다가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더하기 3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을 써주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4x가 있고요.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4x도 있다는 거 되겠죠. 0부터 1까지의 마이너스 4x.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될 건데 다만 여기에서 3차식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차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부터 1이라는 구간에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름 이 문제가 계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있는 게 이렇게 기함수에 대해서 홀수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죽여놓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남은 거는 전부 다 짝수차니까 2배에 0부터 1까지 x제곱 더하기 3이다 정도로 계산을 하겠고요. 나머지는 이거 직접 다 계산을 하겠죠. 얘 계산하는 건 생략할게요. 둘 다 마이너스 2라고 나와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라고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계산 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적분하는 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해볼게. 2배에다가 3분의 1 나올 거고 더하기 3까지 나올 것이며 마이너스 4까지 나온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숫자 여기 6이고요. 6에서 4를 뺐으니까 2가 남을 건데 3분의 2를 더했으니까 나오는 답은 3분의 8입니다. 그래서 3분의 8에서부터 문제에서 30을 곱해서 나오는 답 30 곱하기 3분의 8이고요. 그래서 80이다까지 해서 최종적인 답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3차 함수하고 직선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렸고 그 그래프로부터 계산을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할 만한 요소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군요.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보겠습니다. 지수함수 문제인데 사실 지수함수에 대한 상황은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비교적 단순한 상황이 나와 있고 사실 이 문제는 비율 관계라든지 아니면 기울기의 관계가 서로 음수 관계에 있는 그런 직선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조금 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비율 관계입니다. 자,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로 AB의 길이가 PB의 길이의 4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PB의 길이를 K라고 한다 쳤을 때 AP의 길이는 3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를 4K라고 한다 치면 PB는 K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CQ의 길이라고 한 게 AB의 3배라고 했으니까 AB 현재 내가 4K라고 잡아놨지. 그러니까 CQ의 길이는 12K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잡아놨을 때 우리가 도형적인 특징이 하나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부터 닮음의 중심이 보이죠. 자, 요 점을 나는 R이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랬을 때 R이라고 하는 점을 닮음의 중심으로 하는 두 삼각형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RAP라는 삼각형, 두 번째는 RCQ라는 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삼각형의 관계가 현재 1대4라는 거 관찰할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에서 실제로 내가 관심이 있는 점은 누구냐? P점과 Q점의 좌표란 말이지. 그러면 P점과 Q점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축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줬을 때 그 좌표가 명확하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그어주는 보조선 수선의 발입니다. 자, 그러면 수선의 발을 그려놓고 관찰을 하더라도 여전히 닮음의 중심이 R인 두 삼각형을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첫 번째 요만큼의 삼각형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RP 그리고 수선의 발까지 해서 요 직각삼각형.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조금 더 크게 해서 Q까지 해서 관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고 여전히 닮음의 중심이 R인 두 삼각형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3K와 12K에서 봤던 관계인 1대4의 비율을 그대로 가져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P점과 Q점에 대해서 Y좌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계를 꺼낼 수가 있는 게 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요만큼의 비율은 4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다만 이게 지수함수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 위에 두 점이 현재 PQ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지수함수의 성질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밑이 곱해지는 형태가 될 거거든. 근데 얘가 밑이 2짜리다 보니까 결국 이게 곱하기 4가 됐다라고 한 것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갔다.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곱하기 2의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마다 y좌표가 2배가 되는 관계야. 그럼 오른쪽으로 두 칸이 가야지만 y좌표가 일단은 4배가 된다까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2의 관계를 했을 때 여기에서 곱하기 4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일단은 나는 P와 Q 사이에 X좌표의 차가 두 칸이다 라고 한 거 관찰할 수가 있고요. 이게 애초에 닮음에서부터 나왔던 거다 보니까 현재 이 파란색과 노란색이 1대4라면 그러면 요 밑변의 비율을 봤을 때 1대3이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2다 라고 한 것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요 기울기가 서로 음수 관계에 있는 직선들이 등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데, 자, 내용 살짝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직선이 기울기가 서로 음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크로스하는 형태가 됐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X축 내지는 Y축에 대해서 평행한 직선을 그려놓고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거 Y축에 평행하게 내가 보조선을 그어놓고 보면 요 두 직선이 현재 이 연두색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 되겠지. 마찬가지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어놨을 때 두 직선은 여전히 뭐야? 요 파란색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서 꺼낼 수가 있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관계가 요만큼인 K라고 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그대로 나는 P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어떤 보조선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럼 이걸 그대로 뒤집어 내려올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요만큼,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와 완벽하게 같다는 거고,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K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마찬가지 관점으로 3K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P에서부터 내린 수선의 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넘겼을 때 똑같이 3K가 될 거라는 거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오고 있는 길이가 이게 전체가 3K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P 아래 길이가 마찬가지로 3K야. 그럼 요만큼은 2K가 되겠죠. K를 잘라놨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꺼내는 게 뭐냐면 역시나 닮은 관계를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게 1대2라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요 밑변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1대2로 잘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P의 X좌표에 대해서 관찰할 수가 있는 게 요만큼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3분의 2라고 하는 길이에 대해서 2대1로 잘라놨다 보니까 3분의 2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서 나오는 값은 9분의 2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9분의 2라고 하는 값이 결국은 이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9분의 2칸이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A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B도 자동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B라고 하는 것은 A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두 칸 더 오른쪽으로 간 관계이다 보니까 9분의 2에서 이만큼을 더하면 되겠죠. 자, 나오는 답은 9분의 2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A하고 B를 구했기 때문에 답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수함수도 지수함수지만 일단 첫 번째로 비율 관계 그리고 기울기에 대한 성질로부터 닮은 관계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한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지수함수에 대해서 쓰이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여기에 대해서 비율 관계가 1대4라고 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대4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두 칸 갔을 때 이 Y좌표에 대한 얘기를 곱하기 4배 하면서 꺼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플러스 2의 관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한 게 지수함수에 대한 성질, 유일하게 사용된 성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설명을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2번 보겠습니다. 3차함수 fx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gx라는 함수가 fx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잠깐 얘기를 할 건데 마이너스 fx 더하기 2ft다 라는 함수는 y는 fx에 대해서 y는 ft를 돼서 대칭시킨 함수다 라고 인지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르고 있었으면 공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는 t의 왼쪽에서는 ft에 대해서 대칭시킨 함수를 그리겠고 t의 오른쪽에서는 fx를 그대로 따라 그리겠다라고 하는 게 gx의 그래프가 될 건데,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상황은 gx는 0의 실근의 개수가 ht라고 했고 문제에서 이 ht의 불연속점의 개수가 2개다라고 하는 게 사실상 이 문제의 유일한 조건이야. 근데 여기에서 얘가 ht라는 함수가 사실 무슨 함수냐라고 했을 때 개수에 대한 함수라는 거 되겠죠. 그리고 이 개수에 대한 함수라고 하는 거에 불연속점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개수가 만약에 한 개이다가 두 개로 바뀌어버리잖아? 그러면 이게 점프가 된다는 거 되겠죠. 요만큼. 그러니까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결국 개수에 대한 함수가 불연속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개수가 바뀔 때를 의미합니다.
개수가 바뀌면 그대로 불연속이 될 거고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결국은 두 군데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서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교점의 개수랑 같은 얘기죠. 그리고 교점의 개수는 나는 다시 그래프 가지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할 건데 gx하고 x축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할 것이고 그 교점의 개수라고 하는 게 바뀌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gx를 일단 그려놓고 x축까지 그려야지 얘기가 될 거잖아. 자, gx부터 그려볼 건데 t의 값에 따라서 gx의 그래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t를 찍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만약에 자, t가 한 요 왼쪽에 있다라고 쳐보자. 자, 그러면 요 t의 왼쪽에서는 y는 ft에 대해서 대칭시켜서 그리겠다라고 했으니까 y는 ft 현재 요쯤에 있을 거거든. 그러면 대칭을 시켜서 그리겠다는 건 요 t, ft를 기준으로 뒤집어서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오른쪽은 fx를 그대로 따라서 그리죠. 현재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y는 gx의 그래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gx의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x축의 위치 또한 중요할 건데 다만 여기에서 얘가 3,8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히 x축의 위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을 거긴 한데 얘가 걸리는 느낌이 될지 극소에서 딱 접할지 아니면 아예 아래쪽에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케이스 분류하는 게 맞는 거고요. 다만 제가 문제를 풀 땐 가정을 한 게 일단 극소보다 아래쪽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상황을 좀 관찰을 해보면 만약에 t가 여기 이쯤에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2개짜리라는 거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t의 이 위치를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가면서 관찰을 했을 때 이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 어디에서 처음 나오냐? 여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자, fx와 x축과의 교점이 생기는 이 지점에서 내가 gx를 그리게 되면 현재 이렇게 튀어오른다는 거 되겠지. 그러면 원래 여기 왼쪽에서 t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2개였는데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2개였는데 여기에서 한 개밖에 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얘가 t가 점점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 이렇게 튀어오르겠죠. 그러면 이거 교점의 개수가 아예 안 생긴다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찾고 있는 지점이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을 체크하고 있는 거고 그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 여기에서 처음 나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HT는 반드시 불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사실 나는 이렇게 느껴졌는데 불연속인 지점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지금 현재 2개밖에 없어. 단 2개야. 그래서 개수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불연속점의 개수가 1개가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불연속점의 개수가 딱 하나만 더 등장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일단 그 정도를 인지하고 내가 t를 옮겨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튀어오르고 그 다음 따라가고 튀어오르고 따라가고 이 정도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전혀 없어. x축과의 교점이 지금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 t가 한 요쯤으로 넘어가게 되면 얘가 뒤집혀서 이렇게 움푹 패어 들어가는 그래프의 개형이 나온다는 거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 비로소 언제 생길 거냐 이렇게 움푹 패어서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거야. 그러면 이게 움푹 패어서 접하는 순간 원래는 교점이 여기에서 없었거든. 근데 이게 움푹 패어서 접하는 순간 교점의 개수가 바뀌었다는 거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이 지점에서도 불연속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불연속 지점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다는 걸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얘가 뒤집어서 딱 x축과 접하는 지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서 x축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라인을 잡아놓고 나서 요만큼을 그대로 뒤집어서 얘가 됐다는 것은 얘네 둘이 간격이 같다는 거 되겠죠. 근데 x축이라고 한 것은 y좌표가 0인 지점, 얘는 y좌표가 8인 지점이기 때문에 결국은 y좌표가 자, x좌표는 모르겠고 y좌표가 4인 지점에서 이게 뒤집어져서 뭐가 될 거야? 불연속이 됐을 거야. 자, 그래서 불연속 지점이 하나 더 나왔다. 자, 그래서 일단 불연속 지점이 2개가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이미 2개가 가득 찼다는 거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더 이상 불연속 지점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다만 여기에서 자, t가 점점 오른쪽으로 감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온폭 패여서 이렇게 교점이 2개 생기는 그림이 될 거야. 이렇게 2개 생기는 그림. 근데 여기에서 점점 t의 값이 오른쪽에 감에 따라서 다시 어느 지점이 문제가 될 거냐? 다시 y좌표가 4가 되는 지점이 문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내가 만약에 그래프를 뒤집어서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다시 이만큼을 또 뒤집으니까 이렇게 해서 뒤집어지죠. 그러니까 어때? 교점이 다시 생긴다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이 교점의 개수가 다시 바뀌는 지점이 어디에서 생겨? 마찬가지로 y좌표가 4인 지점에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또한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 지점이 일단 세 군데가 등장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안 된다는 거 되겠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언제 문제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y좌표가 4인 지점에서가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각이 들었던 건 뭐냐면 y좌표가 4인 지점이 두 군데라서 불연속점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y좌표가 4인 지점이 딱 한 군데였으면 좋겠다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고, 그럼 y좌표가 4인 지점이 한 군데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래프를 다시 그렸을 때 여기가 3,8이라면 자, y좌표가 4인 지점이 딱 한 군데라고 한 거 뭐야? 극소에다가 y좌표가 4인 지점을 걸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x좌표가 몇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네모,4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정도로 잡아놓고 내가 x축을 그려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을 때, 자, 확인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내가 점점 튀어오르면서 그래프를 그리죠. 그랬을 때 불연속점이 어디에서 일단 처음 등장한다? 여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겠고, 그 다음에 t의 값을 점점 오른쪽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불연속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수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지.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그리면 개수가 바뀌지 않고요. 여기서도 개수가 바뀌지 않죠. 자, 그러다가 비로소 개수가 바뀌는 지점이 여기에서 얘 y좌표가 4다 보니까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여기에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y나 ft를 기준으로 해서 뒤집어 버리니까 이렇게 딱 접하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여기 4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야? 딱 대칭이 됐을 때 0에 접하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불연속점이 몇 개가 될 거야? 여기가 불연속이 될 거고, 그 다음에 and 여기가 또 불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불연속인 지점이 딱 두 군데가 되도록 내가 설정을 해주는 게 극소값이 4가 되는 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차 함수에 대한 정보를 찾은 게 첫 번째로 극대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극소값이 4다까지 알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것은 극대와 극소의 차죠. 자, 극대와 극소의 차를 봤을 때 이게 지금 현재 4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극대와 극소의 차에 대한 공식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공식이 자 2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1에다가 그 다음에 자 극소인 지점 네모라고 했고 극대인 지점은 3이라고 했으니까 네모 빼기 3에다가 세제곱을 했을 때 얘가 4칸이다 라고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네모의 값이 5다 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네모의 값이 5라고 찾은 건 이 극소가 갖는 지점이 5다 라고 해서 찾아 놓은 거고, 여기가 3이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fx에 대해서 식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 fx는 y는 8이다 라고 하는 라인을 그어 놓으면서 관찰을 했을 때 이 지점이 자, 현재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니까 우리가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로부터 여기에서 6이다 라고 한 거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게 y는 8과의 교점이 3개가 다 나왔다는 거 되겠죠. 자, y는 fx에 대해서 다시 식을 잡을 수 있는 것은 x-3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기는 게 x-6이 생길 것이며 거기에 대해서 상수가 8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fx를 이 정도로 식을 잡아 놓을 수 있겠고, 따라서 f8의 값은 자, 여기다 8 대입하면 5의 제곱과 곱하기 2에다가 더하기 8이기 때문에 나오는 답은 58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고, 사실 내가 여기에서 생략한 상황이 뭐냐면 x축이 여기 가운데 걸리는 상황을 생략했는데, 사실 x축이 여기 가운데 걸리게 되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수가 바뀌는 지점, 그러니까 불연속인 지점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인 지점이 딱 두 군데만 등장을 하고 싶기 때문에 두 군데보다 많이 나올 것 같다, 3군데 4군데 나온다 라고 하면 볼 것도 없이 바로 카트를 시켜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상황은 이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과 통계 28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1부터 10까지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겠다라고 했고, 그 중에서 곱이 5의 배수이면서 합이 3의 배수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일단 전체부터 먼저 꺼내놓으면 전체는 10C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내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건데, 다만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있어서 곱이 5의 배수고 합이 3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해보겠습니다. 사건 A, B로 일단 명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얘는 지금 현재 A와 B에 대한 교집합을 원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사건이라고 한 것은 따지고 보면 N의 A교 B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건데, 다만 이 A교 B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합이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곱이 5의 배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까다로울 거거든. 곱이 5의 배수라고 하는 건 사실 5 또는 10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A라고 하는 건 사실 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B를 기준으로 해서 관찰할 거고요.
자, B 중에서도 사실 누굴 죽여버리면 되겠어? 그러면 A가 아닌 애들을 죽여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비교 A열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고, 사실 나는 이름을 붙이기를 부분 6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자, B라고 하는 걸 전체로 보면서 B에서부터 A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 그러니까 5하고 10을 안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겠죠. 걔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가 합이 3의 배수다라고 하는 걸 관찰하기 위해선 이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전부 다 3으로 나눈 나머지의 관점으로 이해를 할 건데, 자, 우리는 이름을 붙일 때 나머지가 0인 얘들을 A0라고 했을 때 A0는 369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A1이라고 했을 때는 자, 나머지가 1인 집합을 가져온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은 1, 4, 7, 10의 원소 4개짜리 집합이 되겠고, 자, A2라고 했을 때 2, 5, 8이 되겠습니다. 자, 나는 여기에서 3개의 숫자를 꺼내가지고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이 숫자 조합부터 찾아볼 건데, 일단은 이 숫자 조합이 첫 번째, 자, A0에서만 3개를 꺼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1에서 3개를 꺼내도 괜찮을 거고, 세 번째, A2에서만 3개를 꺼내도 돼. 그 다음 네 번째, A1, 2, 3를 각각 한 개씩 꺼내도 괜찮습니다. 다시 A1, 2, 0가 각각 한 개씩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3의 배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을 일단 볼 거고, 그럼 우리가 NB다라고 한 것부터 먼저 찾아보면, 자, 합이 3의 배수가 되면 될 거니까 A0에서 3개를 꺼내겠다는 거 3C3이죠. 그 다음 A1이 3개 뽑겠다라고 한 것은 4C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A2에서 3개를 꺼내겠다는 건 역시나 3C3입니다. 자, 그 다음 1, 2, 0를 한 개씩 뽑겠다라고 한 건 3C1에 4C1에 3C1이라는 거 되겠지? 자, 이 정도로 일단 관찰을 할 수가 있을 건데,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NB에 대한 상황이라면, 자, 비교 A여라고 한 걸 전부 다 죽여줘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근데 비교 A여라고 하는 것은 뭐야? 5 또는 10을 안 가지고 있으면 다 죽이겠다 이 말이죠. 자, A0에서 3개를 뽑는 거 같은 경우는 5 또는 10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 되겠죠? 5 또는 10이 아예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5 또는 10 없는 애들 전부 다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3C3을 일단 다 죽여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A1에서 3개를 뽑는 것 같은 경우에 일단 5 또는 10이 없는 애들을 다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내가 1, 4, 7로만 3개를 구성해서 보게 되면 5 또는 10을 안 가지고 있는 3개의 구성이라는 거 되겠죠. 그럼 그런 애들 다 죽이겠다며, 그래서 나는 여기서 뭐야? 3C3을 역시나 빼주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게 2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A2에서 3개를 뽑는 케이스인데 A2에서 3개를 뽑게 되면 반드시 5를 가지고 있다는 거 되겠죠. 반드시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여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빠질 것도 없다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을 하겠고, 그 다음 마지막 A1, 2, 0에서 한 개씩 뽑는데 여기에서 내가 5의 배수가 없는 케이스를 다 죽일 거죠. 그러니까 5의 배수를 안 뽑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5의 배수를 안 뽑겠다라고 하는 것은 A0에서는 아무거나 뽑아도 돼. 3C1이고요. 자, 그 다음 A1에서는 5의 배수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안 뽑을 거라는 거 되겠지? 그래서 역시나 3C1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5의 배수 5라고 하는 숫자를 안 뽑을 거고, 그러면 2C1을 죽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사건의 경우의 수로 구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케이스에서 경우의 수로 구해보면 얘는 빵이겠고, 얘는 4에서 1 뺐으니까 3이고요. 얘는 1에서 0 뺐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3, 4, 3 했을 때 9, 4, 36이죠. 거기에서 자, 3, 3, 2라고 한 건 9, 2, 18을 뺐고 나오는 값은 18이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에서 나는 각각 0, 3, 1, 18이라고 꺼냈기 때문에 최종적인 사건의 경우의 수는 3과 1, 18을 더해서 나오는 값 22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겠고, 지금 현재 전체 경우의 수는 총 120가지라고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사건의 경우의 수는 22가지이기 때문에 약분했을 때 나오는 답은 60분의 1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번은 사실 이 정도의 컨셉의 문제고, 이거는 컨셉만 잘 잡고 있으면 쉬운 문제인데, 여기에서 컨셉이 크게 봤을 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3의 배수라고 하는 측면이 A0, A1, A2라고 해서 나머지의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황이 두 가지가 걸려있고, 이 두 가지에 대한 상황을 A 교비를 한 번에 관찰하기가 좀 까다롭단 말이지. 그랬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전체로 잡아서
거기에서부터 나머지 6건을 빼는 부분 6건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집합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확률과 통계 29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1부터 6까지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6장 들어있는 그런 주머니가 있는데 거기에서 복원 추출을 4번 한다 라고 했고 거기에서 나온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습니다. 자, X바가 4분의 11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X바가 4분의 11이다 라고 한 걸 조금 풀어 써주면 자, 어차피 이거 시행을 4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 그래서 4분의 X1, X2, X3, X4 각각의 시행에서 나오는 별량을 X1, 2, 3, 4라고 잡고 걔네들에 대한 평균이 4분의 11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4분의 11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4를 약분해서 4를 죽여놓고 얘기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내가 관찰하고 있는 것은 확률, 무슨 확률? 내가 뽑은 4개의 숫자에 대해서 X1, 2, 3, 4를 더한 게 몇이다? 11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있는 문제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이거 방정식에 대한 형태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X1, 2, 3, 4라고 한 게 일단은 0이라고 한 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되겠죠. 최소 1씩을 먹여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에서 얘가 최소 1이라고 하는 것은 이 11이라고 한 거에서 미리 1씩 먹여준다의 개념으로 관찰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1씩 먹여준다 라고 했을 때 자, X1, 2, 3, 4에다가 각각 1씩 먹여주죠. 그럼 나는 편의상 이거 스몰 X1, 2, 3, 4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이 X1, 2, 3, 4 더한 게 얘 1씩 나눠줘서 7밖에 안 남았다는 거 되겠죠. 다만 이 X1이라고 하는 게 라지 X1이 맥시멈도 있었는데 맥시멈이 6이란 말이지. 근데 내가 1을 미리 먹였잖아. 그러니까 스몰 X1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을 머금고 있는 상황에서는 맥시멈 5까지 가능한 숫자니까 얘네들 각각의 숫자는 0부터 5까지의 숫자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부터 5라고 했을 때 사실 7까지 해봤자 숫자가 남는 게 거의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6건을 통해서 경우의 수를 관찰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전체부터 관찰해보면 4개의 문자를 가지고 나는 총 7개를 뽑겠다라는 거 되겠죠. 중복을 허락해서. 그래서 4H7에 대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죽이는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은 하나한테 6을 주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한테 6을 주면 나머지 하나한테 1을 줘야 될 거고 6, 1, 빵빵의 케이스를 죽여야 될 거야. 자, 그럼 6, 1, 빵빵이라고 하는 것은 6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1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거니까 4 곱하기 3의 케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예 7빵빵빵에서 몰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7빵빵빵이라고 했을 때 X1, 2, 3, 4가 각각 7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케이스는 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몰빵이 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죽여 놓으면 그럼 내가 원하는 경우의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 계산해 보면 4H7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 10C3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12에다가 4 더해서 16을 빼겠다. 자, 근데 10C3이라는 숫자는 120이고요. 120에서 16을 뺐으니까 내가 구하는 경우의 수 104가지다 라고 나온 겁니다. 자, 계산까지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체 경우의 수는 지금 현재 이 6가지씩 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되겠죠. X1, 2, 3, 4가 전부 다 1부터 6까지 6가지 그리고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로 가능한 것은 6의 4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 구한 사건의 경우의 수는 104가지다 라고 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구해놨을 때 약분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약분했을 때 나오는 답은 162분의 13입니다. 나오는 답은 175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할 수가 있겠고 이 문제는 사실 내가 굉장히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던 게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과 중복조합에 대한 내용 그리고 6건까지 해가지고 문제를 상당히 복합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잘 공부해 보셔야 되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얘기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30번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집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함수의 개수를 찾는 문제고요. 자, 함수의 조건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자, f의 치역 NA다 라고 했을 때 걔 원소의 개수가 3개 이하다 라고 했고 자, 함수의 치역과 합수함수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같다 라고 했으며 fx는 x가 아니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가족권을 봤을 때 원소의 개수 가지고 3 이하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 상황이 열리고 있다는 거 되겠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NA가 3일 때부터 얘기를 했을 때 물론 NA가 3이라고 한 것은 그대로 나조건에 의해서 NB 또한 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우리는 일단 3개의 치역부터 먼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치역 구성하는 경우의 수가 5C3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치역 3개를 간단하게 1, 2, 3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1, 2, 3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여기서 1, 2, 3, 4, 5에서부터 출발해서 화살표가 1, 2, 3으로 들어갔다는 거 되겠지. 근데 1, 2, 3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럼 들어가는 게 무조건 1, 2, 3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되겠어. 그래서 1, 2, 3에서 1, 2, 3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다만 지금 현재 합성함수의 원소의 개수 또한 몇 개야? 3개죠.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2, 3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그대로 1, 2, 3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합성을 했을 때 애초에 1, 2, 3, 4, 5에서 1, 2, 3으로 들어왔는데 1, 2, 3에서 갑자기 4, 5로 벗어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1, 2, 3이 다시 1, 2, 3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1, 2, 3에서부터 1, 2, 3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1, 2, 3과 1, 2, 3은 서로 1대1 대응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대1 대응이다. 1대1이다 라고 한 거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1, 2, 3에서 그대로 1, 2, 3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1, 2, 3에서 1, 2, 3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되겠지. 다만 여기에서 규칙이라고 하는 게 fx가 x면 안 된다라는 거 되겠죠. 자, fx가 x가 아니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교란 수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1은 2 또는 3으로 갈 거고 2는 1 또는 3, 그리고 3은 1 또는 2로 들어가는 상황, 교란 수열의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교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숫자를 몇 개 외워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2놈 가지고 교란 수열을 하게 됐을 때 얘는 1가지고요. 3놈 가지고 교란 수열하면 2가지, 4놈 가지고 교란 수열하면 9가지, 그 다음 5놈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얘 44가지고 요 정도의 숫자는 외워놓을게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1, 2, 3의 3마리 가지고 교란 수열의 상황을 하고 있는 것이고 3마리 가지고 교란 수열하면 2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관찰하고 있는 게 이 1, 2, 3에 대해서 교란을 주겠다라고 한 거고, 예를 들어서 1이 2로 가고 2는 3으로 가고 3은 1로 간다. 요 정도의 행위를 하는 게 지금 현재 2가지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 2, 3의 화살표를 완벽하게 결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상황이 나왔으면 이제 나는 뭐만 결정하면 돼? 4와 5의 화살표만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근데 현재 이미 치역이 1, 2, 3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라고 하는 숫자 1, 2, 3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겠고, 5라고 하는 숫자도 5라는 숫자도 1, 2, 3 중에 아무거나로 가면 되기 때문에 둘 다 각각 3가지씩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4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 3가지고요. F5를 결정하는 수 또한 3가지입니다.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시면 되겠고, 나오는 답은 9, 2, 18의 10배 하니까 180까지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케이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그러면 NA하고 NB가 둘 다 2일 때도 관찰을 해봐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나는 집합을 그리면서 얘기를 할 건데 1, 2, 3, 4, 5에서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자, NA하고 NB가 2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치역부터 먼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OC 2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역부터 구성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1, 2를 치역으로 구성했다 치자. 그러면 이거 1, 2를 치역으로 구성을 했는데 이거 합성함수에 대한 원소의 개수도 2개가 돼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 말인 즉슨 1, 2, 3, 4, 5가 애초에 지금 어디로 간 거야? 전부 다 1 아니면 2로 간 거야. 그러면 1, 2라는 숫자 또한 1 아니면 2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되겠죠. 근데 얘가 원소의 개수가 2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합성함수의 원소의 개수 2개라고 한 것은 그대로 1, 2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1, 2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얘가 fx가 x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1 입장에선 갈 수 있는 게 누구밖에 없어? 2로 갈 수밖에 없고요. 2 입장에선 1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1은 2로 갔고 2는 1로 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럼 F3, F4, F5까지 해서 얘네 3마리를 결정해주면 될 건데 F3 입장에서 갈 수 있는 거 1, 2 둘 중에 아무거나 가면 되죠. F4와 F5까지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1 또는 2, 1 또는 2, 1 또는 2를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하면서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나오는 경우의 수는 총 80까지가 나오겠고요. 우리가 케이스 분류한 거에 대해서는 덧셈으로 마무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80과 80을 더해서 나오는 답은 260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까지 해서 이 정도의 난이도가 될 것 같고, 사실 확률과 통계의 선택 과목은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29번도 그렇고 30번도 그렇고 뭐 킬러라는 느낌까지 들지는 않는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확률과 통계의 문제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 27번 보겠습니다. 등비급수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겠다라는 게 나의 목적이고요. 자, 그 중에서 첫째 항을 관찰해보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두 개를 더하고 있기 때문에 요놈에 대해서 한 개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처리하면 되겠지.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 것은 결국 한 변의 길이만 잘 구하면 될 거고요. 이 한 변의 길이라고 한 것은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의 절반이기 때문에 구한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직사각형의 한 변의 대각선의 하나의 길이는 루트 17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반쪽아리의 길이는 2분의 루트 17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S1부터 구하자 라고 했을 때는 2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17을 두 개 곱할 것이고, 자, 근데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현재 두 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곱하기 2까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숫자를 봤을 때 4분의 17입니다. 17이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째 항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공비를 구해야 될 건데, 우리가 공비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가장 큰 틀을 관찰을 할 거잖아. 진짜 내가 두 번째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 틀을 봤을 때, 자, 두 번째 그림의 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요만큼을 가지고 직사각형에 다시 밑변으로 잡고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얘가 닮음인 도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나는 가로의 길이만 잘 구하면 여기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4와 비교를 해서 공비를 찾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나는 이 가로의 길이를 구하자가 나의 목적이 되는 건데, 다만 이 가로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필요 없이 대각선의 교점에 대해서 이 반으로 갈라 놓게 되면 내가 반쪽만 딱 구해놨을 때 그 두 배에서 가로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상황이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냐라고 했을 때 A2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겠죠. 결국은 이 A2로부터, 그리고 여기 B2라고 한 것도 잡을 수가 있는데 A2와 B2로부터 지금 가로의 길이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내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점은 A2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A2라고 한 게 다시 어디에서부터 나오고 있냐를 관찰해 보면 두 가지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이에요. 자, 각이라고 하는 게 여기 수직으로 해서 내가 A2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어디에서부터 수직이냐라고 했을 때 대각선에서부터 수직인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A2라고 하는 각을 관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만큼의 각을 관찰하는 게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요. 자, 요만큼을 내가 알파라고 설정을 했을 때 이 마주보고 있는 요만큼의 각을 가지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A2에 대한 각에 대한 얘기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A2를 정의 내리는 거 하나 더 길이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분의 루트 17과 그리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을 통해서 A2를 설정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수설의 발을 내려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설의 발을 내려놨을 때 결국은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직각삼각형은 이 정도로 직각삼각형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의 절반, 요만큼이 그대로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반쪽아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의 반쪽아리니까 이 주황색의 길이는 2칸짜리가 될 건데, 이 2칸짜리에서 이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빼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2라고 하는 길이를 찾을 수가 있겠고, 거기에서부터 나는 죽일 거다. 누구를 죽일 거냐? 2분의 루트 17에서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만큼을 돌린 요만큼의 길이를 빼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잖아. 자, 그래서 2 빼기 2분의 루트 17에다가 곱하기에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물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각은 사인 알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다만 나는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올 수 있을 거냐? 이 직사각형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고, 얘가 지금 현재 길이가 가로가 4고 세로가 1이다 보니까 대각선 루트 17에서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은 루트 17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거, 얘 루트 17분의 1이다 보니까 자, 2 빼기에 2분의 루트 17 그리고 루트 17분의 1이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자, 2 빼기 2분의 1이 됐으니까 나오는 답은 2분의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찾은 거는 지금 현재 이 반쪽아리의 길이가 2분의 3이라는 걸 찾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이다 라고 찾아낸 거죠. 자,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첫 번째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4였는데 두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이라고 나왔으니까 길이 b가 4분의 3이라는 것은 넓이 b는 얘네들을 제곱해서 16분의 9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비는 4분의 3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서부터 이제 답을 찾아보면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16분의 9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4분의 17이라고 구했으니까 요 정도로 답을 낼 수가 있겠고, 자, 16분의 9를 뺐을 때 16분의 7이라고 나올 거니까 거기에서 역수를 취하면 7분의 16에다가 4분의 17이다 라고 잡았을 때 여기에서 약분해서 얘 4라고 나올 거고요. 그러면 나오는 답은 7분의 4, 7에 28에 4이라는 4니까 68이다 정도까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비급수 문제에서 결국은 첫째 항과 공비를 찾는 문제가 되겠고, 이 문제에서 가장 강조할 만한 것은 결국은 이 공비라고 하는 게 A2라는 점으로부터 나오는 게 공비이기 때문에 그럼 A2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고, 그 A2라고 하는 점이 나오는 방식은 이 길이와 그 다음에 각으로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과 길이를 관찰해서 우리가 A2에 대한 정보, 즉 다시 말해서 공비를 꺼낼 수가 있었다 정도의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 28번 보겠습니다. 삼각함수의 도형극한인데 일단 반지름의 길이가 일자리인 부채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나와 있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AP의 길이, PD의 길이, 그리고 PC의 길이까지 전부 다 같다. 길이 같다 가지고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나는 길이를 일단 구해야지 F에 대한 넓이든 G에 대한 넓이든 일단 길이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 첫 번째로 AP의 길이를 구하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이고요. 자, 그럼 AP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했을 때 세타를 끼고 있는 이등변 삼각형의 관점에서 관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살짝 그려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에서 O라고 하는 점 A 그리고 P까지 해서 삼각형을 봤을 때 얘가 지금 현재 반지름의 길이 일자리인 1으로부터 나온 거였으니까 요만큼 1이고 요만큼 1이다 라고 해서 나왔던 거고,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끼인 각이 세타라는 거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내가 이 AP의 길이를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그어놓으면 괜찮은 보조선 수직 이등분선이죠.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을 살짝 내려놓고 얘기를 해보면, 자, 요거 딱 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요만큼이 2분의 세타라는 거 되겠지. 자, 그러면 1에서부터 2분의 세타를 가지고 내가 사인으로 돌리면 요 반쪽짜리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국 내가 구하고자 하는 AP라고 하는 길이는 요 반쪽을 2배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 2배의 사인의 2분의 세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얘기가 되겠고, 근데 이게 사실 길이를 구해놓으면 우리가 F세타에 대해서 두 변의 길이가 다 나온 거거든.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다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끼인 각만 잘 구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F세타부터 먼저 타겟으로 설정을 할 건데, 다만 두 번째, F세타를 타겟으로 설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F세타가 나오는 점이 C라고 하는 점을 관찰을 해야 될 건데, 이 C라고 하는 점은 역시나 길이 같다 가지고 꺼내고 있고, 우리가 이 부채꼴 하나의 부채꼴 안에서 현의 길이가 같다라고 한 것은 결국은 중심각이 같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C라고 하는 점을 중심까지 연결을 시켜놓고 보면 여기 또한 뭐야? 세타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나오고 있는 요 두 개 자체가 사실은 합동이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각에 대한 얘기하고 싶었죠? 요 하나의 밑각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요만큼은 자, 파이에서 세타 빼고 그 다음에 절반으로 놓아버렸기 때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거는 사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우리가 F세타가 끼어있는 각이다 라고 했을 때 끼인 각을 꺼낸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각을 꺼내겠다 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연두색 두 개 더해놓은 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것이기 때문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누굴 죽여버리면 되겠어?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만큼의 각을 죽이자 정도로 이해를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보이는 게 뭐냐면 요 빨간색 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이 사실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또. 그리고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하나의 밑각을 관찰해보면 이 밑각이 사실 내가 여기에서 구했던 연두색의 각과 같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대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고요. 그러면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짜리 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원래 내가 맨 처음에 관찰했었던 OAP라고 하는 요 삼각형과 닮음이라는 거 되겠지. 그러니까 둘 다 이등변 삼각형인데 밑각을 공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이거는 닮음의 형태고요. 그래서 나오는 지금 현재 요만큼의 각이보다 세타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F세타에 대해서 내가 파란색 각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연두색 두 개를 합쳐놓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자, 2배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거기에서부터 빨간색 각 세타를 죽여버렸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나오는 파란색 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서 세타를 하나 더 뺐으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뭘 구할 수 있냐? F세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F세타라고 했을 때 2분의 1에다가 자, AB 사인 세타니까 AB라고 하는 게 AP의 길이를 두 개 가져오겠죠. 그래서 2 사인 2분의 세타
의 전체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끼인각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얘네들 사인에 대한 값은 전부 다 그냥 각을 꺼내도 괜찮다는 거 되겠죠. 근사의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2분의 1에다가 자, 2 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인데 이거 그냥 2분의 세타라고 바꿔놓으면 2 곱하기 2분의 세타니까 그냥 세타죠. 세타의 제곱이라고 하겠고, 얘는 현재 사인 2세타니까 그냥 2세타라고 바꿀게. 그래서 따지자면 세타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2세타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나오는 값은 그대로 S세타의 세제곱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같다가 아니라 뭐 근사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F세타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내가 리미트에다가 대입을 할 땐 그대로 세타의 세제곱이다 라고 대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G세타에 대한 얘기도 해봐야겠죠. 근데 G세타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 G세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이 문제에서 이 기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 선분을 긋고 있냐면 평행이다 라고 하는 조건을 줬거든. 결국은 평행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과 요만큼이 평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평행에서 얘기를 한 건 동의각, 억각에 대해서 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되겠죠. 결국은 이만큼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만큼 또한 뭐다? 세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럼 세타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 가지고 해서 삼각형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 삼각형이 다시 뭐라는 거야? 맨 처음에 나오고 있는 큰 이 이등변 삼각형 OAP에 대해서 닮음인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각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의 길이만 잘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이 변의 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디에서부터 얘기가 전부 다 나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D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이게 길이가 나오고 있다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삼각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점 누구냐라고 했을 때 D라는 점이고요. D라는 점은 어디에서부터 나왔냐라고 했을 때 다시 이등변 삼각형 PDA로부터 D라고 하는 점이 잡히고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G세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어떤 삼각형을 봐야 될 거냐? PDA다라고 하는 이등변 삼각형을 관찰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한 변의 길이는 현재 여기에서 구했던 대로 2 사인 2분의 세타죠. 자,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을 하겠고, 여기가 P고 여기가 D고 여기가 A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G세타를 꺼내는 데 있어서 내가 궁금한 것은 현재 AD라고 하는 한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를 구한 건 또 마찬가지죠. 우리는 뭐야?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놓고 나서 관찰을 하겠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정도를 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각에 대한 정보도 내가 알고 있는 게 요만큼 세타였기 때문에 세타를 절반으로 잘라서 얘가 2분의 세타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인 2분의 세타라고 하는 길이에서 2분의 세타를 가지고 사인을 돌릴 거고 거기에 대해서 2배를 다시 할 것이기 때문에 자, 나오는 AD의 길이는 이 사인 2분의 세타에서 다시 사인 2분의 세타로 돌릴 것이고요. 거기다가 다시 2배를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AD의 길이다라고 한 게 2배에 그러니까 4배의 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우리가 G세타에 대해서 구한다라고 했을 때 AD의 길이 가지고 만들어지는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자, AB 사인 세타라고 한 게 결국 AD의 제곱이 되겠죠. 4 사인 제곱에 2분의 세타에다가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사인 세타까지 곱해야겠죠. 끼인각이 세타니까. 그래서 이 정도까지 정리를 했을 때 우리가 어차피 이 리미트에다 대입해서 역시나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 4사인 제곱 2분의 세타라고 한 것은 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에 대해서 제곱이다 보니까 요만큼을 처리했을 때 얘가 2분의 세타의 제곱, 즉 다시 말해서 4분의 세타 제곱이고요. 자, 그럼 4분의 세타 제곱하고 4하고 곱하니까 세타 제곱이 될 것이며 거기에서 다시 제곱을 하면서 정리한다. 그래서 근사 어디 누구랑 비슷할 거냐라고 했을 때 2분의 1에다가 세타 4제곱에다가 세타를 하나 더 곱하죠. 그래서 나오는 값이 세타 5제곱이고요. 그럼 세타 5제곱까지 꺼냈을 때 이제 비로소 여기다 대입하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세타가 0 플러스에 대해서 자, F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타 세제곱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G세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의 세타 5제곱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도 세타가 5개가 있고 분자에도 세타가 5개가 있으니까 전부 다 약분을 하시면 되겠고 나오는 답은 2분의 1이다 라고 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삼각함수 도형 극한 문제 중에서는 사실 약간 쉽게 나온 편인 것 같고, 이 부채꼴에서부터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닮음에 대한 요소 그리고 각에 대한 요소들을 활용해서 답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 29번 보겠습니다. fx라는 함수가 나와 있고 gt라는 함수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자, 문제에서 뭐 구하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역함수를 ht라고 하면서 h'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역함수의 미분법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역함수의 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관찰하는 게 어떤 g에 대한 함수값이 1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g'알파라고 하는 얘는 h'1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ht라는 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구하겠다? g알파가 1이 되는 지점에 대해서 g'알파의 값을 구하겠다라고 한 게 나의 목적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gt라고 한 걸 어떻게 꺼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이 t,0에서부터 이 곡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가 되는 지점을 관찰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식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점과 곡선 사이의 거리는 우리가 원을 통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t,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을 이렇게 그려 나갔을 때 얘가 거리가 최소라고 한 것은 결국 반지름이 제일 작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이 원과 곡선이 접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을 그렸을 때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로 해서 원이 그려진다면, 그럼 여기에서부터 반지름을 봤을 때 그게 거리의 최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의 상황 알고 계셔야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요 점을 찍고 있는 게 s,fs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며, 이 s,fs라고 했을 때 문제에서는 이 fs의 값을 그대로 gt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gt에 대한 함수의 설정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이것으로부터 관계의 출발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자, fs는 gt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t하고 s 사이의 관계를 봤을 때 t의 값이 계속 바뀜에 따라서 s의 값도 계속 바뀐다라는 거 되겠죠. 그러니까 s하고 t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가 아니라 s하고 t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그러니까 종속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종속되어 있는 문자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s라고 하는 걸 그래서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t의 값에 따라서 이 s의 값이 바뀌기 때문에 s라고 한 건 t에 대한 함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t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데, 그럼 나는 여기에서 꺼내고 싶은 게 gt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g'알파까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미분까지 해야 된다는 거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거꾸로 다시 한번 써볼게. gt가 fs다라고 했을 때, 자, 얘를 미분한다 치면 얘가 사실은 f의 st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고, 그럼 이걸 미분했을 때 g't라고 하는 것은 f'의 st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시 속미분 s't까지 곱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만 내가 관찰하고 있는 지점이 알파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알파에서 g알파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여기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자,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게 되면 현재 fs가 1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fs는 1이다 라고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함수값을 보면은 얘 지금 현재 0,1을 지나는 그런 곡선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현재 1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s의 값은 0이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s의 값은 0이다. 그러니까 s의 값이 0이라고 한 게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t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s의 값이 0이라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s에 알파를 대입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이 s라고 하는 이 변수를 st다라고 해서 t에 대한 함수로 인지를 했을 때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나오는 s 값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럼 내가 관찰하고 싶은 게 t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서 관찰을 했을 때 g'알파를 구하고자 하는 게 나의 목적이라는 거 되겠죠. 그럼 g'알파라고 했을 때, 자, t 자리에다가 알파를 넣은 거야. 그러면 f'의 s알파 그 다음에 s'의 알파라는 거 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알고 있는 게 S알파를 알고 있다는 거 되겠죠. S알파가 현재 뭐라는 거야? 0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0을 대입할 건데, 결국은 내가 누굴 구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S'알파를 꺼내야 되고, S'알파라고 한 건 일단 S를 미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두 번째, 나는 뭐를 꺼낼 수가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S하고 T 사이의 관계식을 잡을 수가 있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게 S하고 T 사이의 관계가 잡히겠죠. 결국은 원이 최소다라고 하는 것은 얘하고
반지름을 그었을 때 요 접선하고 지금 관계가 수직이다의 관계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S와 T 사이의 관계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을 잡아보면 자, 일단 접선의 기울기라고 한 것은 F'S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S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을 잡아보면 T-S분의 자, 0에서 fs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fs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얘네 둘의 기울기를 곱한 게 현재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t하고 s 사이의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일단 플러스로 둘 다 만들어 놓고 나서 자, t-s 편의상 오른쪽을 넘겨놓고 얘기를 하면 t-s라고 하는 얘가 fs 곱하기 f's다. 자, fs라고 하는 거 그냥 이 fx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s를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니까 내가 대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오는 게 exponential s에다가 더하기 s, 그 다음에 미분하면은 이게 나오는 게 f'x가 exponential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다가 s를 대입하면서 정리를 하면 exponential s 더하기 1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겠고, 나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어? S'알파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요 놈을 미분해서 정리를 했을 때 S'을 관찰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여기에서 미분한 건 전부 다 T에 대해서 미분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하면 1이고요. 얘는 미분했을 때 S'T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오른쪽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전부 다 곱의 미분을 통해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것은 2의 s 플러스 1에 대해서 제곱이 하나 나오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를 미분하면 exponential s니까 exponential s에다가 exponential s 더하기 s 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s를 t에 대해서 미분했기 때문에 전부 다 S'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의 t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나는 여기에서 구하고 싶은 게 뭐라고 했어? S'알파라고 했으니까 t 자리에다가 뭘 대입해? 알파를 대입하면서 정리하겠다. 자, 그래서 대입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편의상 그냥 S'이라고 쓸게. S'이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t에다가 알파를 넣었다는 건 S알파라는 거고, S알파는 현재 0이라는 거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기다 0을 대입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2의 제곱이고, 그 다음 얘는 1이고, 1에다가 그 다음에 0을 더했으니까 그냥 1이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1에다가 그 다음에 S'알파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얘가 5S'이고 얘는 S' 넘어올 수 있으니까 6S'알파가 1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S'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분의 1까지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G'알파에 대해서 정리를 했을 때 일단 F'0부터 꺼낼 거고, 거기에다가 S'알파를 곱하는 건데, 자, F'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0 대입하니까 2죠. 그래서 2 곱하기에 자, S'알파는 지금 나오는 게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6분의 1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나오는 값은 3분의 1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가 지금 현재 G'알파에 대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놈에 대해서 역수를 구하고자 하는 게 현재 H'1이기 때문에 따라서 H'1은 3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흐름이고요. 이 문제는 되게 문제를 기똥차게 잘 만든 게, 사실 역함수의 미분으로부터 일단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걸 출발하고 있고, 거기에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은 전부 다 음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릴만한 요소는 S하고 T 사이의 관계입니다. S하고 T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종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S라고 하는 문자를 우리가 S의 T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T에 대한 함수로 인지를 하는 게 이 문제에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군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적분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족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개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는 f-3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이너스 3에서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이다, 요 범위에서는 제일 작은 값이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최소값이라고 하는 게 감소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얼마든지 출렁거릴 수 있는데 마이너스 3에서가 제일 작으면 된다 이 말이지. 요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 그래서 요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고, 현재 요 정도로 나와 있으면 4차 함수의 개형을 뭐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가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조건이 이 문제에서 사실 조금 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f'x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요 정도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지금 g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 딱 하나 주어져 있는 게 부호에 대한 얘기하고 있다는 거 되겠죠. 결국은 내가 관찰하고 있는 범위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요 x 더하기 3이라고 했을 때 x 더하기 3은 0보다 큰 상황이라는 거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x가 0보다 클 때 gx의 값이 항상 0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지금 부호에 대한 얘기는 적어도 알 수가 있는 게 여기까지 해서 얘가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주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기 우변에 나와 있는 게 f'x거든요. 근데 항상 도함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부호에 대한 얘기죠. 부호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은 얘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부호가 양수다 라고 하는 건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얘도 지금 보면은 제곱이기 때문에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야? 항상 0 이상이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얘 0 이상이고 얘 0 이상이니까 얘네들을 곱한 f'x라고 하는 게 항상 뭐다? 0 이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의 범위에서 f'x는 0보다 크거나 같더라 라고 하는 거 찾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이점이 하나 있죠. 자, 여기에서 얘가 fx-f0의 제곱이다 보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할 수가 있죠.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니까. 자,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얘가 그대로 0이 나와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나오는 f'의 값, f'0의 값이 뭐다? 0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게 이 4차함수에 대해서 일단 마이너스 3의 오른쪽에서 증가를 하긴 할 건데 0에선 또 프라임 값이 0을 찍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을 그리자라고 했을 때 얘가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0을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형태라는 거 되겠지. 그럼 이 정도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놨을 때 현재 여기가 0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이미 이 4차함수의 개형상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3중근을 갖는 형태가 나왔다면 이 왼쪽에서 더 이상 출렁이는 그림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 되겠죠. 4차함수의 개형에서 이 f-3이 현재 이 왼쪽에서는 최소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렁이는 개형이 안 된다면 그대로 곧장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곧장 내려와서 지금 만들어지는 개형이 마이너스 3에서 극수를 갖는 이 정도의 개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fx에 대한 개형을 완성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문제에서 묻는 것을 볼 건데, 자, 인테그랄 4부터 5까지 해서 관찰을 하는데 gx에 대해서 보겠다. 근데 우리가 gx에 대한 정보가 g뿔 없고 사실 지금까지 구한 게 전부 다 fx에 대한 정보를 구한 거거든. 근데 gx에 대한 정보가 알고 있는 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gx 더하기 3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형태를 gx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gx 더하기 3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나는 평행이동을 마이너스 3칸 해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1부터 2까지의 g의 x 더하기 3의 dx다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역시나 g의 x 더하기 3에 대한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얘네들에 대해서 오히려 다 넘겨놨을 때 f에 대한 얘기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g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정보가 너무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f로 바꿔 놓으면 전체 fx-f0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f'x가 있는 형태.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게 fx-f0이다 라는 함수에 대해서 요 놈을 통째로 미분한 형태가 사실 그대로 분자에 준비가 돼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치환적분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요. 다만 요 정도의 형태를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죠. x분의 1을 미분한 게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반대로 x제곱분의 1을 적분한 건 마이너스 x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형태가 사실 x제곱분의 1의 형태라는 거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적분해서 나오는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마이너스를 하나 꺼내 놓겠고 fx-f0분의 1이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를 얘놈을 정리하겠다 라고 한 게 나의 목적인데, 다만 여기에서 fx-f0이다 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 내가 여기서 구해놓은 게 이 4차함수의 개형을 꺼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fx-f0의 식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잡을 거냐면 fx-f0이니까 f0에서 지금 현재 x축을 설정하면서 관찰을 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4차함수가 가지고 있는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현재 여기 극수에서부터 요 지점까지가 3칸이라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칸이다 라고 하는 4차함수의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여기가 실제로 3칸이니까 여기는 한 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값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fx-f0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오는
fx 마이너스 f0이다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식이 자 x에서 3중근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4를 하나 관통할 것이고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식을 구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오는 식은 자 마이너스 하나 꺼내놓고 나서 x 세제곱에 x 더하기 4분의 1이다 라고 정리가 되면서 1하고 2를 대입을 하겠죠. 이거 숫자 그냥 싹싹 대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게 8, 6에 48이니까 마이너스 48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 1을 대입했을 때는 5분의 1이니까 더하기 5분의 1이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 나는 그냥 통분하면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나오는 답은 240분의 43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240분의 43이니까 분모하고 분자를 더해서 답 자체는 283이라고 꺼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4차함수에 대한 이 조건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이 gx에 대한 인테그랄은 사실상 gx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 뭐야? g의 x 더하기 3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전부 다 fx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fx에 대한 식을 잡으면서 식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보는 게 현재 미적분 30번으로 나왔고요. 사실 미적분 30번이 제가 봤을 때 29번 그리고 또 28번 이 정도의 문제랑 비교했을 때 크게 난이도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해서 미적분의 문제들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